네,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들께 수능 영어에 빛이 되어줄 김범구입니다. 자, 2025년 시행 3월 학력평가 고3 영어 총평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해설 강의를 다 촬영을 하고 지금 이제 총평도 오답률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지금 찍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영어는요. 다른 과목 어땠는지 잘 몰라요, 아직. 근데 영어는 솔직히 얘기를 하면 이게 제가 항상 총평을 찍을 때는 고뇌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웠을 때는 고뇌할 게 없어요. 그냥 어려웠다 얘기하고 얘들아 힘들었지, 어려웠지, 문제 너무 어려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시험 같은 경우 그러니까 문제가 좀 평이했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를 항상 고민을 좀 해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버려야 될지 아니면 아니야 얘들아 그래도 어려웠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T가 될지 F가 될지 많이 고민을 하는데 저는 강사잖아요. 그죠? 강사는 학생들의 어떤 위로를 주는 것보다는 성적을 향상시키는 게 주된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T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들. 이번 3모는요. 안 어려웠어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 알아요. 나도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대신 악역을 해드릴게요. 안 어려웠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안 어려웠어요. 올해 3모는요. 작년 수능이랑 비교하면 뭐 너무 평이했죠. 작년 수능에 비해서. 왜냐하면 작년 수능은 N수생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작년 수능과 전체적인 오답률의 데이터가 거의 여러분 10%가 넘게 차이 나요. 지금 이게. 얘가 여기는 15%막 이렇고 작수는 여기가 20몇 % 막 이래요. 10% 정도, 그러니까 10%포인트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치? 이거는 쉬웠던 시험이라고 분류하는 게 맞습니다. 교육청을 감안하고서도 쉬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등이 지금 문장 삽입이고 어휘 추론. 왜 이렇게 틀리신 거예요? 이거는 빈칸 추론, 순서 배열, 빈칸 추론 이렇게. 근데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알겠지만 20%대도 없어. 심지어 교육청 시험이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꽤나 많이 평이했던 시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상처를 받았을 거라는 거 알아. 그치만 이게 현실. 그러니까 얘가 이번 시험이 어렵게 느껴졌다. 공부를 많이 못해 틀린 것 같다. 앞으로 공부를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영어는. 그 방향성을 이 총평에서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의 분석부터 해보면요. 작년 수능보다는 확실히 쉬웠던 시험이 맞고요. 빈칸이랑 순서가 많이 쉬웠어요. 빈칸 추론 이번에 어려웠다 생각했다면 진짜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앞으로. 바로 루미너스 추론편을 수강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삽입이 좀 어려웠다. 인정합니다. 요거는. 주제랑 빈칸 추론은 지문이 어렵고 선택지가 쉬워요. 지문이 어렵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소재가 굉장히 까다롭게 나왔다. 이 소재의 추상성 이라는 게 매우 높게 출제가 되었다라는 얘기야. 그죠? 다만 선택지의 난도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옆에다가 내가 한마디만 적을게. 항상 근데 이래요. 안티 평가원이라고 한 번만 적을게요. 평가원 스타일과는 너무 달랐다. 특히 주제나 빈칸 추론 스타일은요. 너무 다릅니다. 요즘 트렌드가 뭐야? 쉬운 지문에 겁나게 어려운 선택지. 이게 트렌드야. 킬러 문항 이슈 이후로 이게 트렌드란 말이야. 작수도 그렇게 나왔어요. 얘는 완전 역행. 소재를 진짜 더럽게 줬어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느꼈다라는 거 인정해요. 특히 21번, 22번, 23번 정도까지는 소재가 좀 까다로울 수 있다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좀 쉬운 편이었어. 그래서 그나마 할만했다. 지문의 길이가 좀 길었다. 그죠? 그래서 소재가 좀 어렵고 지문 길이가 좀 긴 감이 있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시간이 좀 쓰였겠지만 뒤에 힘을 굉장히 뺐던 시험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순서 삽입은 어려웠다고 얘기했지만 삽입이 그럼에도 얘네들은 가장 대표적인 포인트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하나도 안 나왔어. 나중에 저희가 루미너스 순사편을 하게 되면 이제 대표적인 출제 포인트가 있고 약간 돌연변이 같이 파생된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건드리는 순간 문제가 어려워져. 근데 이번 3모는 정말 정석적인 출제 포인트에서만 거의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렵지 않게 느껴졌어야 한다라는 얘기고, 다섯 번째, 만약에 여러분들 듣기가 어려웠다. 듣기 어려웠다라는 제가 후기를 좀 받고 있거든요. 듣기가 만약에 어려웠다면 공부를 하셔야죠. 뭐 어떻게. 이거는 라저댓이라는 강좌가 있어요.
지금 뭐가 문제인 거냐면 어디를 들어야 답에 대한 단서가 나오는지를 아직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다 들으려고 해서 그래요.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는데 유형마다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답이 나오는 포인트도 있고요. 내가 신경 써야 되는 전략적인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세밀해요. 그거를 여기서 정리해 드리니까 거기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026 전략으로 가보죠. 이제 미래를 봐야 되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단어 암기 생명입니다. 무슨 소리냐? 단어를 모르면 틀릴 만한 문제들이 꽤 있어. 그러니까 이 시험이 어렵게 느껴졌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단어를 몰랐기 때문에 거의 그게 100%입니다. 어휘 암기는 아무리 중요하게 강조해도 끝이 없어요. 근데 잘 안 해오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이건 제가 좀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오시잖아요. 그거 안 된다. 외우시라고. 아시겠죠? 제가 강의하면서도 막 단어 뜻을 좀 설명해 드리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 단어는 거의 없어요. 웬만하면 다 아셔야 돼요. 그죠? 그런 얘기, 일단 단어 암기를 잘 해야 되고 제가 강의에서도 얘기하는데요. 추상성이 높은 지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냐 아니냐는 뭐 따지기 이전에 그게 현실입니다. 추상성이 지나치게 높은 21번 같은 거 있잖아. 이번에 그쵸? 이번 예시로 21번 지문 소재가 완전히 그냥 돌았잖아요. 그죠? 트렁크, 뭐 루트, 뭐 프루트, 뭐 하면서 뭐 그 메타피직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말이 안 돼 이거. 이해하려 치면 큰일 나. 이분법만 적용하자라는 거 제가 해설 강의에서 얘기하죠. 그치? 요거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번 시험이 어려웠다면 영어 공부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진짜야. 수능 때 진짜 많이 떨어져 등급이. 3모에서 수능 등급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앞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대표적인 출제 포인트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해야 된다. 이번 시험이 어려웠다면 나는 정말 전형적인 케이스부터 아직 흔들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 이번 시험에서 제가 등급별로 조금 알려드릴게요. 1, 2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루미너스 추론편, 순사편을 수강하시면 돼요. 특히 2등급 학생들은 요거 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등급이 안 되게 만들었던 거, 그죠? 내가 36번이나 34번 같은 걸 틀려서 지금 1등급이 안 나왔을 거란 말이야. 혹은 33번 같은 거. 여기에 듣기 하나 더 틀리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1등급이 안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런 친구들은 요 추론편, 순사편 반드시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 정도에서 흔들리면 큰일 나요. 나중에 장담하는데 6모, 9모 수능에서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자, 100%예요. 무조건. 요거로 정리하셔서 안정적인 1등급을 좀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3등급 이하 친구들은 지금 공부할 게 되게 많아요. 실루엣, 주제 독해부터 시작해서 루미너스 기타 유형편이라도 먼저 차근차근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6모 전까지는 얘네들을 수강하는 걸 권장합니다. 아시겠죠? 자, 듣기 틀렸으면 라저댓이라는 강좌로 가시면 되고요. 어법을 틀렸으면 오라클이라는 강좌로 가시면 됩니다. 내가 틀린 게 하나라도 여기에 있다면 이 강좌들의 수강은 좀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듣기나 어법을 틀릴 만한 시험이 아니었어요. 아시겠죠? 그런 얘기들. 자, 마지막 얘기와 함께 저희가 마무리해 볼 건데요. 3모 성적은 수능 성적이다라는 이런 속설이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 이걸 3모 전에 올릴까 하다가 전에 올리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후에 올리는 게 더 여러분들한테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합니다. 총평에서. 3모 성적은 수능 성적이다라는 이 엄청나게 악담 같은 속설이 있죠. 그치? 보통 이거에 찬반을 따질 때 반대를 하잖아. 그럼 어떻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냐면 아니야 얘들아 3모 성적보다 수능 때 올릴 수 있어. 더 열심히 하면 돼. 이래서 이제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좀 관점이 달라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아니냐면 떨어져요. 자꾸 이렇게 마음 아픈 소리를 해서 미안한데 3모는 한번 이렇게 한번 해야 돼. 한번 이렇게 싹 잡아야 돼요. 나의 마음을. 아시겠죠? 3모 보고 해이해지는 친구들이 많아. 한번 잡는 겁니다. 떨어져요. 그래서 달라. 3모만큼만 나와도 땡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정시가 힘든 상황인지 아시겠죠? 두 가지 교훈. 첫 번째, 일단 수시를 아직까지 미친 듯이 챙겨야 된다. 3-1의 수시를 절대 놓으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공부 정시로 갈 거면 근데 나 지금 3모 성적이 좀 암울해.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정말 이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왜냐하면 N수생도 끼고 수능이 임박하면 모두가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때 내가 같이 열심히 해봤자 현상 유지야. 그러니까 미친 듯이 이 수능 3모 이후에 열심히 해봐야
가까스로 현상 유지를 해야 수능 성적과 비슷한 거고 대부분은 수능 때 등급이 떨어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산모를 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등급이 올라. 그러다가 수능 때는 다시 떨어져. 이게 왜 그러냐면 모두가 이런 사이클로 공부하기 때문이야. 아시겠죠? 열심히 해야 겨우 이렇다고. 보통은 어떻다고요? 가다가 비슷하게 가다가 떨어지거나 뭐 살짝 올랐다가 떨어지거나 어쨌든 많이 떨어져요. 수능 때. 진짜 올릴라면 있잖아. 이렇게 가려면 진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 많이 열심히 해야 돼.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수능 때 성적이 오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현실을 좀 직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 3학년 1학기 대신 절대 버리지 마세요. 아직은 희망이 있어요. 한 달 남았잖아. 그치? 열심히 챙기시고. 두 번째, 정시를 할 거면 산모 이후로 진짜 많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TCC에 올려주는 공부법, 뭐 강의를 밀리지 않고 듣는 거, 주간지를 열심히 매주 푸는 거 하셔야 돼요. 그런 최소한의 공부를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시키는 것만큼은 잘 해야 된다. 현장 강의를 듣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과제를 성실하게 해오시고 단어를 성실하게 암기해오지 않으면 절대 이 시험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얘기들을 함께 우리가 얘기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3 첫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때요? 생각보다 빡세죠? 겨울방학 때 나의 어떤 노력을 심판받는 기분이 들죠? 네, 수능날은 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며칠이야. 여러분들 며칠 232일 남았단 말이야. 지금 촬영 기준으로. 232일 동안 정말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오지 않을 순간들이잖아요. 그렇죠? 매 순간 소중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총평 마무리하고요. 본 강의에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